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자,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됐습니다. 이 정말 이 뭐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하다 보니 어느새 1000명이 되었고, 이것은 모두 다 이 방송을 봐준 여러분의 어떤 덕택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뭐. 다 우리 덕분이지 뭐 사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10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재밌게 많은 걸 또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밑에 보면 좋아요 이런 거 있어요. 그 일단 눌러요. 어차피 이제 좋아하실 거니까 일단 누르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다 보면 까먹어. 맞아. 까먹고 다음 편도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눌러라. 시작하자마자 누르고 시작해라. 그리고 댓글도 잘 안 다시는데 댓글을 그냥 달아요. 할 말 없으면 하트라도 찍어 그냥.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구독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000명이 되었다. 3000관점이 이제 문화교양 신속 배달인데 문화교양을 배달하는 건 맞는데 신속한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배달은 확실히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소회를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일단 정말로 이 1000명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다. 저희 겸손과 거리 먼 사람들이야. 열심히 편집했. 사실 편집도 할 것도 없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랑 완전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이번 기회에 더 읽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좀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너무 아쉽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요런 마음이 들어. 요런 좋은 건 나만 알고 싶다. 요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요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참 아름답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나눌수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네.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 손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이제 구독 강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뭐 기념 방송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을 다루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룰 작품은 오늘 뭡니까? 자, 오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 모두가 제목을 아는 그러니까요. 데미안. 여러 판명들이 있죠. 번역자도 여러 분이시고 저작권이 이제 끝난 고전들은 출판사마다 새로 이렇게 내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신 것은 아마 이 민음사 버전이 그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본 거는 2판 100세짜리 봤거든요. 그래요? 2판 100세짜리를 봤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는 잘못된 정보가 있고 하나는 오타도 있고 민음사는 좀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된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자 데미안. 데미안 어떤 소설입니까? 데미안 뭐 대표적인 성장 소설에 뭐 칭해지고 있고 뭔가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노력하는데 뭐 알이 하나의 세계고 그다음에 새가 신한테 날아가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브락사스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야 잠깐 다시 자, 처음엔 좋은 거 얘기해줘. 네네네. 처음에는 자 이것은 어떤 소설입니까? 자, 이 성장 대표적인 저희가 누구나 아는 그 문구 있잖아요. 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게 이런 히트 문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어떤 작품 뮤지컬도 그렇거든요. 네.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정말 잘 팔려. 예를 들면 뮤지컬 캐츠, 메모리 그 한 곡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지 않으신 분도 이 알타령 이거는 다들 어디서 본 적 있잖아요. 이게 여기 나왔던 거야 이러면서 막 그만큼 이제 꽃 문장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는 그런 책이고 남 실장님의 한 줄 평은 성장 소설이다. 저희가 이 책을 이제 선택한 것은 첫 번째는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소설을 많이 읽지 않던 사람이라 이 소설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읽고 났더니 더 놀라웠어요. 이 소설을 왜 이렇게 많이 사? 그게 더 놀라웠어요. 놀라움의 연속을 남겨준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싱클라의 고백이죠. 고백? 한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는 건데 10살 때 무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을 쭉쭉쭉 해나가면서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받은 어떤 그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자각되면서 스스로 데미안이 되어가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0살부터 그 군대를 군대를 가죠. 1차 대전 참전해서
그 폭탄을 맞고 비몽사몽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데미안과 접속하면서 내가 이제 그 대문자 그인데 그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소설이죠. 소설의 사실 줄거리 자체는 뭐 따져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의 혼자 이 싱클레라는 이 소년의 어떤 독백과 내면의 어떤 방황, 고민, 고뇌, 생각, 환상, 착각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게 쭉 기록했기 때문에 읽는데 참 재미없다. 지루하죠. 참 지루하고 재미없고 간간이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좀 뭐라 그럴까 난잡한 느낌도 좀 있죠. 현대소설 같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꽉 짜여져 있고 페이지 터너 소설이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읽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초반부는 그럴듯해요. 왜냐면 초반부에는 이제 되게 불쌍하게 삥 뜯기는 장면들이 그렇죠. 나오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좀 읽을만해.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이게 한 40페이지 지나면서 뭐지 이게? 갑자기 이게 뭐지? 네. 이렇게 되는 그런 소설인데 일단 또 오늘도 제가 제 나름으로 만드는 나만의 코너인데 제목으로 내용 유추하기. 그래서 데미안 그래서는 어떤 소설인 줄 알았냐면 연애 소설인 줄 알았어요. 데미안 되게 예쁜 여자가 있는데 옆집에 사는 병약한 누나야.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데미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쩌지 어떻게 하면 저 소년의 누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소나기와 포레스트 검프가 합쳐졌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미안이 심지어 남자야. 그리고 막 전혀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끌려갔는데 이 소설의 내용을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생기죠. 나도 남들과 똑같이 어떤 똑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쟤는 저렇게 느끼네? 나는 왜 쟤랑 다르게 느끼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쟤가 나보다 세 보일 때 문제가 쟤가 나보다 세네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여기서 나 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싱클레라는 이 소년이 처음에 그 악당처럼 보이는 애죠. 걔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되게 세 보이려고 거짓말했다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소년이 알고 이제 역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삥 뜯기고 막 이제 고박받고 있는데 짜잔 데미안 등장해서 야 너 요즘 좀 그렇게 다굴대하고 있지? 형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도와줬는지 몰라요. 영혼이 안 나와. 하지만 그 소년은 더 이상 얘를 괴롭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이 싱클레르는 그 프란츠 크로머 깡패 같은 프란츠 크로머를 떠나서 데미안의 세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앞 챕터에서 이제 두 세계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밝음의 세계, 동심의 세계가 있었고 이제 어둠의 세계가 있었는데 거짓말을 해서 어둠의 세계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 데미안을 만나서 이제 저 사람처럼 되고 싶게 되는데 이 데미안이란 캐릭터가 되게 좀 특이하죠, 사실. 특이하죠. 일단은 미망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되게 외모가 신비스럽게 묘사가 되고 데미안이 뭔가 그러니까 이 시선만 있어요.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보는 시선을 해세가 너무 과장되게 되게 신비하게 그려놨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거서 죽은 건가 산 건가 그다음에 이게 신인가 악마인가 아니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도 되게 애매해. 되게 환상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미안이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으시면 이 새끼가 어디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유혹의 법칙, 그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많이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거 의지를 갖고 관찰을 하다 보면 너가 원하는 효과를 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일어날 거야. 그런 거잖아. 그 내용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속 나를 생각하면 내가 널 만나러 오고 있다고. 나를 꿈에서 봤을 거야. 막 이딴 식의. 이거 약간 되게 가스라이팅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멀스멀 뭔가 이 불안한 기분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이 새끼 뭐지? 근데 이제 문제는 데미안은 그런 뭐 약간 좀 이상하다. 그 데미안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존재로 상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럽인들의 의식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톨릭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선과 악, 뭐 천사, 악마 이런 대결 구도를 애들이 기본 갖고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에 완전 틀이 박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싱클레어는 쉽게 말하면 어떤 자아를 갖고 싶어.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어. 근데 괜찮은 인간이 되려면 자기가 이상향적인 어떤 존재를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가장 특이한 지점은 뭐냐면 보통은 아버지나 선생님한테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여기서 이 싱클레어는 자기 아버지를 처음부터 무시해. 아버지를 부정해요. 그리고 이 프란츠 크로머한테 좀 약간 의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융 같은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성의 결핍인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을 때 집 밖에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좀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한테 기운대요. 그러니까 이제 프란츠 크로모한테 사실은 되게 막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필요해서 그 사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그렇죠. 옆에서. 네.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부도덕한 강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도덕적인 강자처럼 보이는 이 데미안한테 갔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이 데미안이란 이름이 독일어로는 악마라는 뜻과 되게 비슷하다면서요. 철자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육체를 억압했던 크로모를 떠나서 정신을 억압하는 어쨌든 이 데미안한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데미안한테 끝까지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싱클레어가 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작은 데미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데미안이 하는 그 알듯 모를단 말이나 막 건더기 없는 말이나 아사모사한 말이나, 그러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같은 말들을 다 내면화한 거야. 다 내면화해서 심지어 이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제일 황당한 게 그거야.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요. 영감을 받아서, 비전을 받아서 그림을 막 그려. 소녀를 보고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건 누구지? 근데 누구였어요? 데미안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더 이상적인 베아트리츠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있어. 또 그 여자를 막 그렸어. 그 여자가 누구였어? 바로 데미안이자 나. 아니죠. 데미안이 엄마. 그러니까 데미안이자 난데 나중에 이제 엄마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죠. 엄마를 만나자마자 내가 그렇도록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인 거야. 데미안이 엄마였던 거야. 데미안이 엄마 이름은 에바예요. 에바는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에바 아저씨한테 또 반해가지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형 엄마잖아 다시. 이 새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성적으로 막 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야 나 캄다운 넌 아니야 이렇게 잠재우고 나중에 키스 한번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 소설은 분명해요. 성장 소설은 분명하고 정신적 혼란을 겪고 몸의 혼란, 성적 혼란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데미안처럼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과연 성장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성장 소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성장 소설이라는 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괴테 비레르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뭐 이런 책을 이제 필두로 그게 영어권으로 번역되면서 그런 개념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노도의 시티 일단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주인공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이 성숙의 과정이 이르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인간이 형이 됐다. 뭐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줘야지 여자들이 납득을 하고 그래 참 좋은 책이구나. 근데 이 데미안은 정말 구조만 성장 소설인 그런 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물의 내면이 뭐 얼마나 지금 괴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감정이입이 잘 안 돼. 얘가 처음에 그 크로모한테 그 삥 뜯길 때는 그때는 좀 이입이 돼. 이런 어릴 적에 우리 그 선배들 막 100원 이걸 뜯어갔었지만 오라이스에서 삥 뜯기고 형들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큰 트라우마로 있을까? 그건 좀 그러니까, 의문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데미안을 만나가지고 둘이 뭐 투닥투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의문스러운 말만 던져놓고 사라져. 근데 계속 그거에 대한 자기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그래서 게이인지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상의 엄마를 좋아하는 건지. 근데 가족도 보면 멀쩡해. 얘네 가족도 멀쩡하죠. 멀쩡하고 누이들도 나오는데 가족 묘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중에 떠서 막 이렇게 혼자 그냥 불안해하고 있는 인물이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아브라스타스 얘기도 나오는데 피스토리오스라는 그 연주자랑 만나가지고 그 뭐 불멍을 같이 때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웃겨. 배 깔고 앉아가지고 불멍하는 거잖아. 거기서 근데 무슨 배화의 어떤 배화교적인 막 거기서 무슨 새가 날아가고 불사조의 환영을 보고 이러다가 근데 너 왜 맨날 술만 처먹고 있냐, 너 싫어해가지고 뭐 이게 무슨 정신적 성장에 어떤 요소가 거기 들어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냥 이 예전에 그냥 피카레스크식으로 이 주인공이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생도 하고 좋은 일도 했다가 이런 거라도 쭉 보여주면 그래 참 재밌네, 우리가 이 얘기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뜬금없이 데미안이 그 쓴 쪽지 새는 아래에서 뛰쳐나고 어쩌자고.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새는 알에서 나와야 새가 되지. 그럼 인간은? 인간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저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설에서 이런 어떤 성장이든 갈등이든 뭔가를 보여줬을 때는 항상 내가 진짜 전심전력을 다해서 뭐 사랑이든지 아니면 뭐 부성애든지 모성애든지 이런 관계의 끈끈함이 어떻게 그 변해가는지 이걸 누가 사회적인 외부적인 요소들이 위험 요소로 들어오고 이런 관계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가 있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소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헤르만 헤세는 헤르만 허세다. 아 남자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는 거야? 아니 진짜 내용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귀에 들어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있어. 풍부한 감성적인 문체는 있어. 그래서 되게 읽고 나면 되게 좋은 걸 읽은 듯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서사와 이런 어떤 뭐 아브락사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 그다음에 예수 옆에 도덕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어떤 개통철학, 이런 되게 얕은 수준의 뭐 윤리적 상대주의 이런 내용들은 일본 만화들 보시면 일본 만화의 어떤 세계관을 담당하는 그 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났을 때 뭔가 중요한 사건을 하기 전에 주인공한테 막 설교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요소가 너무 닮아있다. 너무 수준이 얕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일본 만화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준 일본 만화는 그 플러스한 그런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구조상 굉장히 필요한데 헤르만 헤세의 이 데미안은 그런 구조들밖에 없다. 어떤 진짜 어떤 통찰적인 내용이나 우리를 막 몰입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껍데기 같은 싱클레어. 그냥 얘가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연애는 하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나이든 여자도 좋아하고 양석이 약간 박예주인가 봐. 다 좋은가 봐 얘는. 친구의 엄마를 사랑하는데 갑자기 노래하시나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대부분 공감이 되는데 하나 더 이제 두 가지를 덧붙이자면 첫 번째는 이 싱클레르가 약간 좀 안 됐어요. 안 된 건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면 일단 아무거나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또 내가 뭘 싫어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은 일단 다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 싱클레어라는 얘는 그런 느낌이야. 자기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알에서 깨고 나와야 돼. 인간은 저절로 태어나잖아요. 알에서 안 튀어나오죠. 저절로 태어난 거는 뭐예요? 알 안에 든 상태야. 알 안에 들었다가 부리를 깨어서 알로 이제 알 밖으로 새가 돼야 되는데 이 새가 되려고 하니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막 버둥버둥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깨져서 깨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이 헤세가 글로 쓰면서는 되게 이제 마치 단계가 있게 했잖아요. 도덕의 세계, 윤리의 세계, 종교의 세계, 공동체. 마지막엔 이 싱클레어가 그 누구죠? 이게 에바 부인과 이 데미안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또 형성하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도 전쟁으로 그냥 한번 또 무너지고 끝이 나. 그렇다 보니까 뭔가 믿을 게 없다. 얘는 오히려 알 깨고 나왔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거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던 이 1919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그 시점에서 젊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차 대전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제국주의와 왕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전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참전을 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환멸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헤세는 이게 전쟁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기 소설에서도 데미안도 그렇고 얘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해. 그런 거에서도 약간 역시 게르만 독일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거죠. 세계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데미안이 니체의 초인 이미지와 굉장히 겹치잖아요. 뭔가 기존의 어떤 기독교 카인 표식이 있는 인간이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약간 깎아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개인적이고 그 세상이라는 게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2차 대전의 그 어떤 내면에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이를테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근데 여기 이 뭐죠? 데미안 책에도 그 스스로 헤세가 썼지만 니체를 탐독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책이지만
깊이 있지는 않다. 굉장히 좀 표피적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은.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나서 느낀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지난 방송을 다시 찍어야겠다.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은 대단히 잘 쓴 소설이구나. 우리가 엄청난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엄청 깠는데 데미안 읽고 나니까 어이씨 그 책은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잘 썼는데. 너무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이 책은 유통기한이 다 됐다. 네, 정말로. 다 된 책이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읽어도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장점은 아까 그 시대, 1차 대전을 즈음한 그 시대의 청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볼 만하나 너무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현실을 붕 떠 있는 인물로 만들어버려서 이 사람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꿈꾼 것 같아요 그냥. 그 표현이 좋네요. 예, 그냥 환상몽 같이 그냥 혼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꿈 같은 느낌이지 이것이 어떤 치열한 고민과 각성과 이런 걸 통해서 성장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름에 너무 현혹되어서 사셨다가 이렇게 독서를 후회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장단컨대 이 책이 한 230-40페이지 돼요. 네. 이 책을 사서 읽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다수일 거라고 꼭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알라딘 중고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중고책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놓고 안 읽었다가 꺼내서 보다가 이사할 때나 그럴 때 책장 정리할 때 팔아. 그럼 또 잘 팔려 이 책이. 그래서 이런 책들은 많이 사서 잘 안 읽고 대파는 책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은 사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어디 가서 데미안을 읽은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알드립 있죠? 그 알드립을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긴 한데 요즘 21세기여서 약간 20세기 초반과 시대가 좀 달라서 우리 성장은 좀 다르지 않나? 요 정도 얘기해 주시면 뭐 거의 읽은 거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앞으로는 헤르만 허세의 데미안이다 라고 남 실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